안녕하세요. 김영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강남 재건축이 2억 이상 하락하여 나오는 등 강남권,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들의 매물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아직 서울과 신도시 전역까지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1월 이후에 시장 흐름을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집값이 2017년 1월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임대주택 사업에 많은 매물이 잠기고 있어 가격 하락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최상위 10%가 차지하는 53.5% 주택을 매물로 유도한다면 서울 집값은 단번에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금과 은은 큰 폭으로 상승 중이며 달러는 약보합, 코스피와 국내의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싹쓸이, 집값 폭등 주범, 임대주택 사업, 혜택 축소 후 폐지하나. 지금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자, 다주택자들이 이게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좀 지나면 곡소리가 나고 아우성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머지않아서 이것은 주택임대 사업자 폐지와도 연관 짓는다, 이렇게 언론 기사에서도 이제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확실하게 잡기 위한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정부가 절대로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 안 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만약 이대로 선거 치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패당할 것 같은데, 집값에 지금 뿔난 일반 서민들이. 그리고 배신감 느끼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집을 못 잡고 중산층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소수 1% 또는 소수 10%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이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다 써야 합니다. 공급 확대하고 규제 강화.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규제 쪽에만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판을 치고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 확대는 먼저 신규 분양이 있고요. 매물 유도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에 한계가 있어요. 해봤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조합원 매물이나 분양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매물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매물을 너무 잠기게 했단 말이에요. 임대주택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안다면 왼쪽을 못할 거라면 오른쪽 거라도 매물 유도라도 강력하게 해야죠. 신규 분양,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일부 지역을 해제해가지고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 그리고 제3기 신도시 분양 공급, 이건 원칙적으로 그대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매물 유도,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점진적으로 유도하면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 특히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위 거의 20%의 임대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1%. 이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아서요,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시키는 방안,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악법 중에 악법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5채 이상 주택,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일반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 혜택 확대해가지고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중과세 폐지한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거 가지고는요, 제가 보기에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분명히 임대주택 사업을 건드려야 할 거예요, 정부가. 다주택 비율 높은 대상부터 추진.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1%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 거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밖으로 쏟아지게끔 하면 공급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규제는 지금처럼 해나가면 됩니다. 아니, 억지 규제들이 좀 많은데 억지 규제들을 좀 폐지시켰으면 좋겠어요. 투기 금지, 당연히 투기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갭투자,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갭투자. 새 아파트 타격, 우리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그 전세제도의 독특한 그런 제도를 활용해갖고 투기를 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까지도 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특히 타격을 받아서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증여 요건 강화, 즉
증여도요, 자기 돈으로 다 해가지고 증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출을 끼고 증여하거나 갭 투자해가지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이건 폐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증여세도 올려야 합니다. 종합과세, 이제 종합규제, 세금 현실화 확대. 최근에는 이제 세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죠.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야당이 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왜 반대합니까?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왜 반대를 하세요? 종부세가 그렇게 지금 집값이 뛰었으면 종부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다주택. 자, 대출 강력 규제. 당연히 이 부분, 전세자금 대출도요, 아예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 갭 투자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9억 이상만 하고 있는데 9억 미만도 마찬가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각종 제도 개편, 거래 신고제 등 아주 많습니다. 임대주택사업 폐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 별표 친 거. 자, 모든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자 그러면 이건 조금 부작용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압축시켜 봤습니다. 10%의 다주택. 지역은 어디로?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국한시켜도 충분합니다. 유형은 아파트만 국한시켜도 돼요.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뛰었거든요. 평형 30평대까지, 즉 중소형 평형 20, 30평대. 신규 임대사업 차단. 신규는 아예 지금 막아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 이 순간 이후로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허락한다? 정부가 미친 거예요 지금.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 주택임대 사업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 혜택 1, 2년 비과세로 준 다음에 매물을 토해내게끔 만들어야겠죠. 이 부작용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공론화하고 법제화해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수도권 신규 임대주택 등록 차단. 즉 저는 임대주택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쪽이 아니라요. 선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하는 게 좋겠다. 5주택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아예 취소시켜버리는 게 좋고요. 1, 2년 비과세 유도 후 매도할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취소. 수도권은 특히 이건 아예 신규도 받지 말고 앞으로 상위 1%, 10% 순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선호도 높은 아파트 중심의 임대주택 취소. 1, 2년 비과세 주고 매매하면 되겠죠.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져요.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임대주택 사업 내봤자 그건 집값이 많이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주택 혜택 취소, 세금, 대출, 각종 특혜. 자, 혜택을 먼저 취소하고 점진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매물을 토해내게끔 아예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 주택수별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취등록세까지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세 채 다르고 다섯 채 다르고 10채 다르고 20채 달라야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 거예요. 전월세 상승, 부작용, 임대료 인상. 이건 얼마든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법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딱 그 짝이에요. 임대주택 사업 대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200만 원을 만든다. 지금 한 150만 가구 정도 된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으로 200만 그만큼 그러면 앞으로 50만이나 남았는데 그 매물 잠기면 본인들은 뭘로 어떻게 집값을 잡으려고요? 이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금 집값을 못 잡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제도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대출 규제다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규제들. 1가구 1주택이 뭔 죄인입니까? 상위 1%에 대한 특혜는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왜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세금으로 그냥 들이다 때리는지. 임대주택 사업은요 100회 무익입니다. 담배보다 더 나빠요. 임대주택 사업 최상위 10%가 주택 53.4%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잘 보세요. 자, 41만 지금 6,850명이 자, 1,133만 3,771가구 지금 임대주택 사업 최고까지 확대시키면 약 150만 가구 정도 돼요. 약.
자, 최상위 1% 4,134명이요. 25만 4,431채, 무려 19.1%를 차지하고요. 한 사람당 62채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 1%가. 최상위 10%로 확대시키면 4만 1,189명, 71만 2,540채, 53.4%, 50%를 훌쩍 뛰어넘죠. 10%가 가지고 있는 게 한 사람당 17채. 최상위 1% 4,134명이 25만 4,431채로 전체 19%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62채를 소유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상위 1% 임대주택 사업만 폐지해도 서울 매물 잠김은 해소합니다. 왜 자꾸 지으려고만 하세요? 이걸 폐지시키세요. 어떻게 1%가 이렇게 차지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도 어긋날 것 같아요. 이거 파고 들어가면. 최상위 10% 4만 1천명 71만 2,540채로 전체 53.4%. 그러니까 최상위 10%만 폐지해도 53%의 매물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매물 부족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임대사업자 41만 6,850명이 133만 377채, 지금은 한 150만 채 정도 된다고 했죠. 1인당 평균 3.2채 정도 부여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 전체를 폐지하게 되면요, 완벽하게 공급은 해결돼요. 특히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위 1%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 상위 10% 폐지 시 얻는 효과, 부동산 매물 증가, 가격 하락 안정,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절대 이거 안 한다고요? 안 할 수 없을걸요? 왜냐? 집값 폭등해도 본인들 괜찮다면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끌고 가겠죠.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안정됩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 중소형, 소수 부자 혜택, 지금 너무 소수 재벌과 같은 이 소수 부자들한테 혜택이 축소됐어요. 자,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소수 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2주택 이상 주택 매수 감소, 부동산 공급 확대, 주택 보유율도 확대될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47%가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이거 단방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가격이 좀 내려가야 돼요. 청년 부동산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결혼이라든가 출산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수도권 불필요한 분양 크게 줄어들어요. 지금 엉뚱한 M1, 정말 M1 경기도 땅만 자꾸 그린벨트 없애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은 남아 돌아가는데 상위 1%, 10%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자연을 파괴하면서 집을 짓습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봉이에요?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 중심 재편. 만약에 제 방송이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들,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정말 1%, 10% 독식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 폐지 안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그 1%를 위한 특권층의 정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부작용,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서 안 팔면 양도소득세 1원도 안 내게 해줬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바로 임대주택 사업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도 전액 면제해 주겠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현 정권이. 서울집값 100% 폭등, 박근혜 정부 때 35%, 문재인 정부 때 무려 65%. 아, 집값이나 안 줬다면 누가 폐지하라고 합니까? 집값도 2배 뛰었는데. 2017년, 19년 3년간 세금 혜택으로 매입한 주택이 서울 30만 원 하대요. 거의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서울 집을 특히 안 팔아요. 경기도 포함 약 50만 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등 각종 혜택 플러스 10년간 중공업 임대 플러스, 자, 폐지 시에 페널티 3에서 5천만 원. 폐지, 이거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면요 벌금 내야 돼요. 3에서 5천만 원. 이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더 폐지를 본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집값 폭등의 최고 조건을 완성한 게 김현미 장관이에요. 당장 물러나세요. 그냥. 결과적으로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 비하여 현 정부 주택 매입이 무려 2.8배, 2.9배나 증가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훨씬 못하고 있잖아요. 2018년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 전년 동기 대비 비율 서울 30점
37.3, 경기도 27.7%로 전체 65%가 경기도에 밀집됐어요. 아, 임대주택 그 사업 50%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훨씬 더 많은 65%가 임대주택 묶여 있다 보니까 더 서울 집값이 뛰는 거예요. 평범한 1, 2주택자들도요,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주택임대 사업을 꼼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부자들 흉내 내는 거죠. 자,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강남 2억 추락, 급매 출현. 드디어 이제 강남의 집값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뉴시스 기사입니다. 2억 떨어진 급매물 등장, 대책 약발 먹히나.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11채 이상 다주택자, 벌써 이거 도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37,487명으로 11채 이상 다주택자가 역대 최다예요. 이거 거의 다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한 거예요. 외지인이 독식하는 서울부동산.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번에 10월 달에 얼마나 매수한 줄 아세요? 무려 25%를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대단하죠? 그것도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줄 아세요? 지들은 가난한 나라인데, 가난한 나라 베이징 이런데 얼마나 집값 거품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싸 보이는 거예요. 결국 싼 게 아닌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담부 증여 뜬다.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이거 제가 못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뜨고 있다고 벌써 한국경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날벼락 맞은 재건축 조합원들 멘붕. 동아에서 말하고 있는데 재건축만이 아니라 지금 재개발도 난리 났어요. 아니, 분양가 상한제에서 다 이제 토해내야 하는데 이걸 왜 잡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재건축, 재개발 잡는 사람들은 IQ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 상승룸, 황교안,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폭등,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라. 저 이거 맞다고 봐요.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경인일보에서 나온 거고요. 상승론 일변도. 자, 신중론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하고 있죠?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이낸셜 뉴스. 다주택자 급증하는 한국, 금융위기 촉발 미 주택시장의 대자뷰다. UPI 뉴스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말이 되는 수준인가?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보수 언론인 동아까지도 이러겠어요. 매물 잠김의 주범, 민간 임대. 서울만 47만 가구가 지금 있대요. 서울에 47만 가구가 지금 잠겨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에. 문재인 정부 역사상 최고로 부동산 폭등했다. 여기 지금 0이에요, 0. 자, 올해 상반기 때 잠깐 빠졌고 여기 위쪽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대책은 다 쏟아냈네. 이 정말 머저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대책 없어도요. 임대주택 사업만 폐지하면 다 게임이 끝나는 걸 왜 1%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규제를 합니까? 대학교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자,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집값 폭등,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 안정대책.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만 수준이에요. 만째 수준. 자, 17년 1월 달부터 18년 12월까지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아유,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전에는 만 밑에서밖에 안 놀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7만 9천, 8만, 거의 6만 9천. 올해 들어와서도 이렇게 줄어드는 듯 하다가 이렇게 다시 늘어나가지고 현재 이러고 있어요. 혜택 주는데 왜 자꾸 임대주택 사업이 늘어날까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거 이상의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것만큼 혜택 큰 게 어디 있어요? 취등세만 혜택이 아니라고요. 종부세만 혜택이 아니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 집값 폭등. 여기 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2017년 12월 13일 어떻게 된 게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활성화 방안 시켜서 지금 집값이 뛴 거예요. 이거 증거 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9월달 보세요. 8억 7,272만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불과 3달 만에도 이렇게 뛰었어요. 지금 서울 주택가격 보세요. 가구 중간소득은 연 5천만 원대인데 소득 대비 집값이 13.8배예요. 13년 8개월이나 지나야 집을 사요. 먹고 쓰지도 않고. 실리콘밸리에 자, 세너제이 9.4배, 런던 8.3, 뉴욕 5.5, 싱가포르 4.6. 압도적으로 높죠. 정말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1채 이상 주택 보유자 추이
2014년부터 2018년 봤더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37,487가구.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과 상위 5개 자치구. 지금 보면 2015년, 2019년 6월달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서 44.0만 명. 지금 주택수도 143만 채 정도. 6월달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만 채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시 임대사업자 그럼 누가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느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양천구. 자, 부자 동네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재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남편은 회사로 돈 벌고 사모님은 수천 채 임대사업으로 돈 벌고. 임대사업자 지역별 비중 여기 보세요.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경기도입니다. 이만큼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인구는 반절밖에 안 되는데 압도적이죠. 자, 이번에 주택수로 봐도 아까 사업자 수고 이번에 주택수로 봐도 압도적이죠. 4분의 3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거예요. 인천시까지 포함하면요 4분의 3이 넘어요. 등록 임대주택 현황 2017년에 98만 채가 2018년에 132만 채로 무려 39%나 폭풍 성장했다. 누구 탓이에요? 김현미 장관 탓이지. 서울아파트 증여 건수 추이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담부 증여 폐지시켜야 한다고. 12, 16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책 현재 9억 초과. 그 다음에 1월 중순은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9억 초과 주택 매입 혹은 2주택 이상 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9억 이하도 해야 돼요. 9억 이하도. 9억 이하도 전세대출 못 받게 해야 한다고요. 왜? 아니 용도가 확실히 전세 자기 이게 주택 있는 사람은 못하게 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할 수 있죠. 1주택자들은요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자기들이 또 월세 살고 전세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보증금 승계 혜택 이거 보세요. 다른 말로 보증금을 승계했다는 것은 갭투자 한다는 거예요. 갭투자. 그렇죠? 전세 끼고 하는 거니까. 늘어나고 있죠. 자,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갭투자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별 임대아파트 가구수 비율 중계주공 구단지 서울숲 트리마제 상계주공 구단지 왕십리 센트라스 음마아파트 마포레미안 프리죠. 여러분들 임대주택 사업하면 돈이 싼 것만 할 줄 알죠. 비싼 것도 많죠. 이래서 악법이라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건 그걸 권장한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려놔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1, 스웨덴은 10, 우리나라는 125. 근데도 우리나라 1.25나 받아요. 저금리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요.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저금리에서 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은. 다른 나라 선진국들 국민소득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주택보급률과 위진 서울아파트 배수. 주택보급률 여기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자, 107.6입니다. 수도권도요. 100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사람이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천면당 주택수.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단순 이걸 주택 보급률을 따지면 안 돼요.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1인 가구는 원룸도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집이 나중에 많이 남아돌 가능성이 커요. 외지인들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 1월달부터 계속 10월까지 늘어나고 있죠. 집값은 뛰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임대주택 갭투자 10억으로 84억 벌었다. 강남구 압구정 10억 투자했고 2013년에 자 33평 자 10억 투자했어요. 2013년에 압구정동 현대 한양아파트 뭐 현대아파트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25억 지금 15억 올랐습니다. 그래서 2.5배 수익률을 거뒀네요. 자, 그런데 같은 10억 가지고 20개를 매수했어요. 왜? 갭투자 5천이면 20개를 잡아요. 5천이면 20개. 5 곱하기 20은 10억이잖아요. 자, 압구정을 안 잡고 20개를 잡았어요.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당 4.2억, 4.4억이 떠가지고 무려 84억이나 벌었어요. 84억. 세상에. 20개 잡아가지고 84억을 임대주택 사업 내가지고
세금도 거의 없다시피. 요즘은 물론 좀 바뀌긴 했지만, 자, 만약 100억으로 200개를 배수하면 840억이에요. 이거 다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이 연봉이 840억 받는 사람은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임대주택 사업 내면요, 똑같아요. 이게 나랍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자, 마치 도사 같네요. 자, 정말 빌딩도 사고 여러 가지 주택을 사서 돈방석에 앉았죠. 자, 이렇게 찬양받는, 오히려 이걸 지금 정부가 권한다는 것은 정부가 박수 쳐주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손가락질을 받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다. 뭐 생계를 위해서 3개, 4개, 그것도 오피스텔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를, 그것도 서울 막 수십 채씩,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국민소득 대비 런던, 뉴욕, 파리, 도쿄 등 주요 도시들보다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발 주택 버블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에 목을 매지 말고 상위 10%에 집중된 임대주택 사업 폐지와 갭 투자 금지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